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현대무베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무베스 보유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많은 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21장이 어땠습니까? 강보합 마감했죠. 29,800원 기록 중이죠. 자, 기관이 모처럼 순매수를 단행했습니다. 조금씩 사다가 찔끔찔끔 사다가 17억 이상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지난 11월 저점 대비 1월 고점까지 522%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 왔죠. 자, 이 상승폭의 반 가격을 잘 지켜주고 기술적 반등이 몇 차례 나왔어요. 그 4분의 1가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죠. 강한 급반등이 나왔지만은 이 조정폭의 반 정도 회복을 했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반 가격을 잘 지켜주고 있죠. 29,000원대, 3만원대를 잘 지켜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난 1월부터 기관이 담아왔어요. 자,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반복을 했는데 기관은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죠. 물량 이탈이 크게 없어요. 다시 사고 있죠. 자, 그리고 밴드 폭이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밴드 폭이 확 좁아지면서 이 블랙홀 구간을 좀 거치게 될 거예요. 블랙홀 구간을 짧게 가져갈지 아니면은 좀 길게 가져갈지 그건 스트레이트의 마음이니까. 자, 이런 거에서 공략해야겠죠. 곧 에너지 분출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월과 같은 패턴으로 밴드폭이 좁아졌다가 넓혀가면서 밴드 상단 타고 올라타가지고 올라가는 패턴. 자, 이런 그림을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자, 그래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지난 2월 고점 때 38,400원대, 자, 이 가격대를 돌파하는 모습, 그리고 추세선도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자,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내용이죠. 현대차 그룹의 미국 자회사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미국 싱크테크인 특별경제연구 프로젝트 SCSP가 주도하는 첨단 제조 로봇 국가안보위원회 논의에 참여했어요. 자, 이 위원회는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GM, 제너럴 모터스, 자, GM 등 이 주요 기술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차세대 제조와 로봇 기술의 국가 전략화를 논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죠. 로봇 기술이 단순 산업 자동화를 넘어서 군사와 이 안보 핵심 인프라로 급부상하면서 민간 기업의 정책 영향력이 확대되는 그 흐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최근 투자 유치와 지분 거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0조 원 수준의 기업 가치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자, 이 규모는 지난 2021년도에 이 현대차 그룹이 인수할 당시에 약 1조 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은 자, 무려 20배 이상 급등한 수치예요. 자,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이 아틀라스가 상용화가 본격화될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무려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로봇 부품 생산 공장을 또 설립하면서 로보틱스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죠. 그리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자, 오는 2028년도에 본격 양산을 앞두고 있어요. 우선 부품 조립 공정에 투입될 예정이죠. 자, 그리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 국방부 산하의 DARPA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장한 이력을 갖고 있죠. 최근에는 AI 기반의 자율제어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이 군사적인 활용 가능성도 재조명되고 있어요. 그 미국의 테슬라라든가 피규어 AI 이 기업들을 비롯해서 이 중국의 이 유비테크, 이 유니트리 이런 주요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선점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죠. 자, 특히 AI와 로봇이 결합된 바로 이 지능형 자동화 분야가 차세대 산업 패권을 좌우할 핵심 영역으로 부상을 하면서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방산 기업들 간의 그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 로봇 기술은 제조 혁신을 넘어서 군사 안보 체계까지 바꾸는 바로 이 게임 체인저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국가 안보 논의 참여는 단순 기업 협업을 넘어서 기술 패권 경쟁에 바로 이 전면에 섰다라는 의미로 평가를 받고 있죠. 자, 그리고 이 현대차 그룹과 계열사들이 대박날 소식이 있죠. 자, 그 내용 제가 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은 현재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죠. 자,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타점을 잡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바로 30분봉 차트에서 신호가 나올 때 투자금을 나눠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21장에 신호가 3개 나왔어요. 뭐 종가 괜찮죠? 몰빵하지 마시고 분할로. 자, 이런 타점에 모아가시면 돼요. 자, 신호 나오고 짧은 상승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니까요. 이 신호를 설정해 두셔야 현대무백스뿐만 아니라 또 상한가 종목들,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 얼마든지 공략해서 단기간에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자, 상한가 종목 매일같이 막 쏟아져 나오죠. 자,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공략하면 우리가 빠르게 좋은 결과 낼 수 있습니다. 자, 신호 설정하는 방법은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상단의 연락처로 한 글자로 텔 문자 보내신 분들께 제가 방 입장을 도와드릴게요. 방에서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저한테 요청하시면은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해 두시면 돼요. 이거 설정하는 거 1분도 안 걸려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차트를 잘 못 보시겠다. 너무 바빠서 차트를 볼 시간이 없어. 난 그냥 편안하게 사인 받고 좋은 결과를 내고 싶어 하신 분들은 그냥 상단의 연락처로 종목 이름 현대무백스 종목 이름 적어주시고요. 현대무백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들, 보유 종목들도 종목 이름 다 적어주세요. 해당 종목들 다 체크해서 이 신호에 근거해서 제가 대응 전략 공유 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문자로 관심 종목들, 보유 종목들 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센서뷰 문의 주신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바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매도가 잡아드렸고요. 자, 3월 11일 수요일에 장 시작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한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 문의를 해 주셔도 됩니다. 자, 모두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되세요. 장 시작 전에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당일날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자, 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도가 쉽지가 않죠. 매도가 쉽지 않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주식은 뭡니까? 대응이죠. 자, 지금부터라도 이 센서뷰에 대한 대응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들 이 대응법을 알고 싶은 분들, 자, 상단의 연락처로 원하시는 종목들 이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개인 연락처 010-8256-8243으로 자, 문자 주세요. 자, 종목들 매수가 자리와 최종 매도가 자리를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문자로 드리면은 잘 대응하셔서 꾸준히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매일매일 이 상한가 종목들 많이 나오죠. 자, 그 종목들 여러분들의 관심 리스트에 넣어두세요. 자, 그 종목들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그 종목들도 제가 타점과 대응법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종목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방 입장을 요청하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은 또 상단의 연락처로 한 글자로 텔 문자 보내주시면은 방 입장을 도와드릴게요. 자, 제가 드리고 있는 이 소중한 정보들이 도용되거나 남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독자님들의 수급이 꼬이게 됩니다. 그 좋은 결과 내시는데 지장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공개 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이심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텔 문자 요청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문자 보내시는 거 돈 드시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방 입장 링크 영상 설명란에 적어드렸어요. 댓글에도 링크 올려드렸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현대무백스 타점을 드리고 있죠. 자, 보시면은 제가 3월 20일 날 신호 3개 나왔으니까 잡으시라. 자, 3월 20일 맞죠? 자, 20일 날 제가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자, 신호 3개 나왔으니까 잡으시라. 맞죠? 자, 그리고 제가 지난 1월 27일 날도 타점을 잡아드렸죠. 자, 현대무백스 검색을 해보시면 쭉 나오죠? 전 방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월 27일 날 맞죠? 1월 27일 날 31,500원에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자, 1월 27일 맞죠? 자, 쭉 보시면은 1월 27일. 자, 여기죠? 1월 27일에 신호 나왔으니까 잡으시라. 여기입니다. 그 뒤로 신호가 여러 번 나왔죠. 그 완만한 상승이 나왔어요. 35,000원 돌파하고. 자, 다시 좋은 타점에 매수 기회를 더 준 다음에 다시 올라가죠. 자, 이번에는 38,000원을 돌파. 자, 그래서 주식 초보자분들, 주린이분들 쉽게 따라하셔서 좋은 결과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또 상한가 20% 이상 급등했던 종목들 타점 잡아서 매일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단기뿐만 아니라 스윙, 중장기로도 좋은 결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좋은 결과로 이끌어드리고 있죠. 지난주, 지난주, 이번 주도 마찬가지죠. 제 종목들 타점 공유해드리면서 그리고 이전에 공유드렸던 종목들이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자, 먼저 보성파워텍 보시면요. 자, 보성파워텍은 제가 3월 9일장에 9,400원에 잡아드렸죠. 자, 보시면은 3월 9일 맞죠? 3월 9일날 타점을 공유해드렸습니다. 3월 6일날 신호가 나온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맞죠? 상한가 기록하고 나서 뭐 3월 3일, 3월 4일 쭉 밀렸을 때 그리고 다음 신호가 나왔을 때 잡아드렸습니다. 자, 여기죠. 6일장에 신호 나오고 자, 9일장에도 신호 나왔죠. 이 상승 나왔어요. 13,800원을 다녀왔죠. 어때요? 할 수 있겠죠? 괜찮죠? 자,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자, 또 있습니다. 보시면은 해성옵틱스. 해성옵틱스는 제가 3월 18일 날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자, 보시면 3월 18일 맞죠? 얼마 드렸습니까? 1,300원에. 자, 보세요. 맞죠? 첫 번째 신호 나왔을 때 1,300원에 타점을 잡아드리고 신호 한 번 더 나오고 올라갔죠. 1,600원에 근접했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자, 또 있습니다. 할인지주. 할인지주는 제가 2월 24일 날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2월 24일 맞죠? 자, 2월 24일 17,080원에. 자, 쭉 보시면은 2월 24일. 자, 보세요. 맞죠? 2월 24일 신호가 나오고 나서 17,080원에 잡아드리고요. 자, 그 뒤로 신호가 좀 나왔죠. 3일장, 4일장 빠졌어도 신호가 또 나왔죠. 다시 V자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또 흔들어주면서 신호가 계속 나오다가 결국엔 이렇게 올라갑니다. 충분히 매수 기회를 더 줬어요. 더 준 다음에 올라갔죠. 17,990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어때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헥터 파이낸셜. 헥터 파이낸셜 보시면요. 제가 2월 13일 날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2월 13일 맞죠? 자, 이때 가격이 26,800원. 자, 쭉 보시면은 2월 13일. 자, 보세요. 맞죠? 2월 13일 날 26,800원에 타점을 잡아드리고 자, 여기죠. 그 뒤로 신호가 또 나왔어요. 충분히 매수 기회를 더 준 다음에 갭상승하고 다시 신호 나고 이렇게 상한가로 말아 올리고 또 추가 급등 흐름이 나왔죠. 자, 45,000원을 다녀왔어요. 자, 여기서 잡아드리고 이 상승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매일같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리는 종목들을 잡지 않는다는 건요. 제가 돈을 들여도 돈을 그냥 갖다 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투자가 쉽지가 않다. 아직 뭔지 잘 모르겠다. 나 부동산 자금 가져왔는데, 좀 챙겨왔는데, 나 이제 시작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어. 그 뉴스를 보시더라도 이 종목이 오를지 말지 모르겠어. 그 수익이 꾸준하지 못하신 분들 수익보다 손실 보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좋은 결과 드리고 있어요. 자식 대신에 노후 준비, 노후 책임은 내가 진다. 맞아요. 여러분들 소중한 자금 불려가셔야죠. 그리고 재도전이 필요하신 은퇴하신 투자자분들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제대로 집중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지 하시는 분들 자,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결과를 내시도록 제가 이 방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1번 차트 다시 보시면 자,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되는 내용이 있죠. 현대차그룹과 계열사들, 협력사들이 대박날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와 로봇 제조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어요. 자, 이에 대해서 호남권 전체의 경제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결단이다 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인 환영과 감사를 표시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2월 27일에 전북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로봇 수소 AICT 투자 협약식에 참석을 했어요. 국가와 국민이 키워낸 현대차가 새만금에 대대적인 투자를 시작한다라고 말했죠. 이곳에서 양산될 물류, 산업용 로봇이 AI 데이터 센터와 연동을 해서 학습을 이어간다면 새만금은 누구나 로봇을 일상에서 사용하는 미래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죠. 그리고 현대차의 청정에너지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 새만금의 바람과 햇빛을 그린 수소로 전환을 해서 인근 산단에 공급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어요. 이번 투자가 국내외 인재들을 호남으로 불러 모으고 지역 청년들이 고향에서 꿈을 펼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면서 정의선 회장을 비롯한 임지원에게 감사를 표했죠.
그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도 약속을 했어요. 이 기업의 과감한 결단에 더 과감한 지원으로 화답을 하겠다. 행정 지원뿐만 아니라 이 규제 문턱을 낮춰서 새만금의 사례가 전국적인 지역 투자 활성화에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죠. 그 지방 분산의 시작이 이제서야 실현되는 것 같아요. 자, 관련 기업들 이슈가 이제 쏟아지게 될 겁니다. 자, 코스피 1만 포인트, 코스닥 3천 포인트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대무베스가 AW2026에 참가하죠. 스마트 공장 자동화 전시회에 AW2026에 참가를 합니다. 3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코엑스 전관에서 열리게 돼요. 일단은 이 시연존에서 자율주행 모바일 로봇 AMR, 이 AMR의 군집 퍼레이드를 펼치게 돼요. 그리고 전시존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집약된 저상형 AGV, 그리고 안내 서빙 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챗봇, 그리고 전 방향 주행이 가능한 이 보관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무인 배송을 위한 엘리베이터 연동형 이 딜리버리 로봇, 이 기술들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DT존에서는 자동 입출고 시스템 ASRS, 그리고 무인 이송 로봇, 이 시스템들을 현장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 제어할 수 있는 바로 3D 디지털 트윈, 이 시스템을 공개하게 되죠. 그리고 차세대 스태커 크레인 SRM, 그리고 AGV, 피킹 이송 직교 로봇인 이 겐트리 로봇. 자, 이렇게 현대무베스의 33종의 이 제품들을 이 모형으로 전시하게 돼요. 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호재 소식이 이어지고 있죠. AW2016에서 현대차가 모바일 로봇 플랫폼 모베드를 국내에 첫 공개합니다. 이 모베드는 4개의 독립 제어 휠과 편신 기반의 메커니즘으로 전방위 주행이 가능한 첨단 모바일 로봇 플랫폼이에요. 그 산업 현장과 물류 환경에서의 확장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죠. 지난 CES 2016에서 로보틱스 분야의 최고 혁신상을 받았어요. 기아 조지아 법인이 누적 생산 500만 대를 달성했습니다. 조지아 공장은 지난 2009년에 중국 유럽에 이어서 세 번째로 구축된 기아의 글로벌 생산 거점이죠.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핵심 기지 역할을 담당해왔죠. 연간 34만여 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었어요. 그 북미 전용 SUV 텔루라이드, 이 텔루라이드를 비롯해서 소렌토, KS, 또 산타페, 자, 이런 제품들을 생산해 왔습니다. 특히 텔루라이드는 이 북미 소비자 욕구와 미국의 도로 환경을 기반으로 이 전략 모델로 개발했죠. 그 미국 시장에서 기아의 성장을 상징하는 모델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내연기관 그리고 전기차에 이어서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생산하게 돼요. 공장의 유연성과 기술력이 다시 한번 입증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현대차 그룹이 향후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하게 돼요. 어디에 투자합니까? 바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수전의 수소 설비, 그리고 로봇 생산 설비에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 근본 투자를 기점으로 해서 현대차 그룹의 투자 시계가 이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AI 인프라 투자로 대대적으로 변경하게 되죠. 특히 자율주행 합성 데이터 훈련을 위한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이번 투자의 핵심으로 판단되고, 자, 특히 1기가와트급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이 예상되고 있어요. 이번 투자를 통해서 현대차 그룹의 투자 시각이 ROIC 극대화 양상으로 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블랙웰 GPU 활용 시에 이 FSD 훈련을 위해서 현재 15만 개의 H백급 GPU를 보유한 이 테슬라의 훈련 인프라 수준에 단숨에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로보틱스에서 자율주행으로 이어지는 이 피지컬 AI 성장 내러티브는 아직 진행형이죠. 어떻습니까? 기회 줄 때마다 공략하셔야겠죠. 물론 세력들이 현재 여건에서 또는 위에서든 아래에서든 좀 더 흔들어 줄 수 있죠. 근데 그건 세력들 맘이니까 그러거나 말거나죠. 우리는 믿는 구석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30분봉 차트에서 신호가 나올 때마다 분할로 공략하시면 좋은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다가 잘 안 되시면 상대는 라처로 종목 이름 적어주시고 대응 전략 받으시면 되죠.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서도 대응 전략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 방에서 좋은 결과 내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잘 대응하시고 계속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현대그룹의 재건을 상징하는 핵심 결사가 바로
현대무베스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자, 이 로봇 산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 앞세우면서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여타 로봇 기업들과는 달리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과 탄탄한 현금 흐름을 증명하면서 돈을 버는 로봇 기업으로서의 독보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성장의 이면에는 그룹의 위기 상황에서도 미래 산업의 핵심을 꿰뚫어 본 바로 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전략적 해안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자, 최근에 현대무베스의 시가총액이 3조 원대에 안착했어요. 자, 1년 전보다 6배, 무려 6배가 커졌습니다. 올해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전년 대비 4.4배가량 늘어났어요. 현대그룹 내에서 현대 엘리베이터와 함께 그룹 성장을 견인하는 양대 축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죠. 이러한 수직 상승의 동력은 현대무베스가 보유한 바로 기술력과 이 재무적 안정성이 근간이에요. 최근 로봇 테마에 올라탄 많은 기업이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지 못해서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과는 달리 현대무베스는 이 스마트 물류 자동화라는 확실한 이 캐시카우를 기반으로 로봇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제조 역량과 소프트웨어 설계 능력을 동시에 갖춘 덕분에 이 수주 경쟁 우위가 실적 개선으로 연결되는 이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현대무베스를 이 캡티브, 즉 계열사 생태계 안에서 이 비용 효율화 수단으로 보는 인식이 있었죠. 이 현정은 회장은 지금에서야 보편화된 피지컬 AI 기반을 현대무베스가 가졌다라고 판단했죠. 자, 그래서 이 논 캡티브 수주가 점차 늘어나면서 홀로 서기가 성공했죠. 그래서 이 쿠팡이라든가 네이버, 우한 형제들, 자, 이런 국내 유수의 이커머스와 IT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를 했습니다. AI와 빅데이터를 결합해서 물류의 전 과정을 스스로 제어하는 토탈 솔루션을 지향하고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AMR과 무인 운반차 AGV 이들을 활용해서 대규모 물류센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특히 네이버 신사옥 1784에 여기에 도입된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로봇포트가 있어요. 로봇포트와 이송 시스템은 현대무베스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죠. 자, 그리고 로봇 산업의 특성상 이 대규모 R&D 비용이 발생하지만은 현대무베스는 이 스마트 물류 EPC 그리고 승강장 안전문 PSD 자, 이들 사업부에서 창출되는 안정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 외부 자금 조달에 의존해야 되는 다른 경쟁사들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 로봇 산업 전략에 발맞춰서 고중량 화물 운반용 로봇 개발에 국제 과제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스마트 물류 시스템의 수출 영토를 이제는 아시아에서 오세아니아 그리고 유럽으로 넓혀가고 있어요. 현대차 그룹의 이미지를 첨단 로봇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바꿔놓는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글로벌 AI 로보틱스 시장 규모가 2034년까지 연평균 46% 성장을 해서 3,759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죠. 그리고 현대차가 테슬라와 더불어서 엔드투엔드 밸류체인 구축과 함께 바로 이 피지컬 AI의 조기 완성을 통해서 AI 로보틱스 시장에서 선도적인 우위를 가져올 전망이죠. 현대차는 2030년까지 AI 로보틱스 분야에 50조 원대 규모로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이 규모는 테슬라의 AI 투자비인 13조 5천억 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죠. 그리고 현대차가 미국 내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 전용 공장도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대차가 개발하고 있는 아틀라스의 가격을 13만 달러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 로봇이 도입 후에 2년 내에는 투자비를 다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아틀라스가 생산 현장에 투입될 경우에는 이 조립 공정의 효율화를 통한 최대 3배 이상의 생산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현대무베스는 한국콜마와 559억 원, 이 규모의 물류 자동화 모듈 그리고 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일에 공시했죠. 그 최근 매출액 대비 16.4%예요. 대형 프로젝트죠. 계약 기간은 2027년 8월 30일까지. 자, 이 오리온과 삼성전자에 의해서
제약, 뷰티 업계로 고객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실적 성장에 대한 신뢰를 더한 모습이에요. 이 동일 업종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가 여전히 적자를 기록 중인 것과는 다르게 현대무비스는 탄탄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로봇주들과 차이가 있죠. 자, 올해는 매출이 4,126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외형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현대무베스 지분 매각을 앞두고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무베스가 한국콜마와 559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한 상황에서 이 780만 주, 자, 지분이 약 7.93%죠. 이 지분을 처분하는 것 외에 나머지 48.87% 지분은 유지를 할 전망이에요. 그 지분을 매각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대규모 수주와 로봇 산업 육성 정책이라는 호재가 맞물리면서 시장은 이를 악재보다는 이 물량 소화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와 2차전지 물류 자동화 수요가 급증하는 이런 산업 환경, 이 또한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아틀라스가 옆돌기와 백덤블링을 연속으로 시연하는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연속 공중제비 영상이 이 고난도 동작 자체보다 도약하고 공중자세 제어, 그리고 착지 충격 흡수, 또 자세 회복으로 이어지는 이 전 과정을 매끄럽게 수행하는 그 연속 전신 제어, 이런 능력이 이제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줬어요. 자, 이런 부분은 이 대규모 반복 학습을 통해서 축적된 강화 학습 기반의 이 제어 기법이라든가 이 전신 제어 알고리즘을 결합한 결과로 보고 있어요. 이제 아틀라스의 이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이 가동됨에 따라서 이 연구용 버전의 성능 테스트는 마무리하고 이 연구원들이 로보틱스 앤 AI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서 전신 제어 그리고 이동성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한 이 최종적인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공장 로봇 도입을 둘러싸고 노조를 중심으로 한 고용 충격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죠. 현대차는 위험하고 반복적인 작업에 로봇을 투입한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그 로봇 자동화로 대체될 공정과 새롭게 생겨날 직무에 대한 이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그 사람은 판단과 조정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 방식으로 재편되고 인력도 보다 안전한 업무로 이동하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로봇 도입으로 현장 운영과 또 기술의 세팅, 또 시스템 관리, 또 설비 유지, 이런 로봇 기반 공정을 뒷받침하는 이 전문 직무는 필연적으로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는 무거운 부품을 반복적으로 다루거나 이 유해 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큰 공정을 중심으로 로봇 대체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요. 특히 이 조립, 또 물류, 후 공정 전반에서 이 중량물 취급을 하는, 그리고 이 불편한 이 자세, 이런 자세가 반복되고 단순하고 고빈도 작업을 중심으로 로봇 전환 여지는 여전히 상당하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죠. 판금, 도장처럼 인체 부담이 큰 공정이나 자동화 설비를 세팅하는 과정에서 이 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구간은 로봇 적용의 대표적인 대상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리고 시트라든가 대시보드, 전기차 배터리 모듈 장착, 이런 중량물을 들어 올려서 위치를 맞추는 공정은 사람의 개입이 불가피하죠. 사람이 봐야죠. 자, 이런 구간은 많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허리를 굽히거나 팔을 뻗는 불편한 자세가 또 반복되죠. 그러다 보면은 근골격계 질환 위험이 크죠. 작업 강도 역시 높아서 또 로봇 작업으로 대체될 여지가 큰 영역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도어라든가 글래스, 테일게이트, 이런 장착은 바로 이 정밀한 위치 맞춤이 필요해서 인력 의존도가 높지만은 또 반복 작업이 많죠. 그리고 이 낙하라든가 협착 위험이 상존해서 로봇 전환 대상이 되고 있어요. 하부 셋이라든가 또 서스펜션, 파워트레인, 이 결합부의 이 볼트라든가 너트, 이런 체결 작업도 하루 수백 수천 번 반복되는 단순 고빈도 작업으로 여전히 작업자가 이 토크 렌치를 사용하는 구간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배선이라든가 이 배선 하네스 삽입, 고정 역시 좁은 공간에서 반복 수행되기 때문에 필요도가 높죠.
이 비전 인식 기반 자동화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부 작업과 이 물류, 후공정 영역에서도 자동화 전환 수요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죠. 또 연료 탱크라든가 또 배기계, 언더커버 장착처럼 차량 하부에서 머리 위로 작업하는 공정은 이 중량물 낙하와 협착 위험이 크죠. 그 전기차의 이 고전압 부품 연결 역시 이 안전 리스크와 표준화 측면에서도 로봇의 도입이 필요성이 크죠. 현대차 그룹은 이미 현대차 그룹의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그리고 이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 여기에서도 로보틱스 제조 기술 실증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봇계 스팟 있죠. 이 스팟은 기아, 이 광명 EV5 플랜트에서 또 연내 준공되는 현대차 울산 전기차 신공장에서도 일부 도입될 전망이에요. 일단은 노조 입장에서는 노사 합의 없이는 일방적인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노조가 원하는 거를 회사 측에서 잘 캐치를 해야겠죠. 특히 미국과 같은 해외 공장 증설과 이 자동화 이 작업이 맞물릴 경우에 국내 공정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 때문에 로봇주들이 이제 조정 후 반등은 이어졌지만은 노사 간의 협의 이슈가 이 진정되는지 보고 있어요. 그 추가 수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동안에는 이제 크게 관련이 없는 이 로봇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위주로 뭐 현대차와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은 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사실 역사는 반복이 되고 있죠. 자, 지난 19세기 영국 노동자들의 러다이트 운동, 바로 기계 파괴죠. 이 러다이트 운동이 산업혁명을 막지 못했죠. AI와 로봇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어요. 이 현대차 노조에 단 한 대도 안 돼. 자, 이런 선언은 당장의 협상 카드는 될지언정 장기적으로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될 공산이 크죠. 회사가 망하면 노조도 없잖아요. 자, 생산성 향상 없는 그런 고용 보장은 결국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더 큰 구조 조정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죠. 이 현대차 그룹의 미국 로봇 자회사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최대 경쟁사로 꼽히고 있는 이 테슬라의 시장 내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외신 평가가 나왔어요. 테슬라가 그동안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한 사업 목표 현실화에 실패를 해왔어요. 자, 그만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투자자들의 더 확실한 설득력을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테슬라의 이 옵티머스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목표가 실현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반면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전성기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현대차 그룹이 자동차 제조 공장에 수만 대의 휴머노이드 도입 계획을 구체화한 데 이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 IT 전시회에 바로 이 CES 2026에서 이 완제품 형태의 이 아틀라스 휴머노이드를 선보였어요. 그 연간 3만 대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춰내겠다라는 투자 로드맵도 공개를 했죠. 이 구글의 이 딥마인드와 협력을 비롯한 기술 발전 방안과 그리고 2027년부터 현대차를 넘어서 외부의 고객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 휴머노이드를 확대할 것이다라는 계획도 제시했죠. 외신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러한 발표가 테슬라에 대비가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테슬라는 어땠어요? 당초에 2025년까지 옵티머스 휴머노이드의 세 번째 시제품을 선보이고 연간 최대 1만 대 수준으로 생산하겠다라는 목표를 두고 있었지만은 실현되지 않았죠. 자, 그리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기술력이 더 앞서 있습니다. 이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원격으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반면에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자율 동작 능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 CES 2026 행사에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틀라스가 주변 환경과 사람을 인식을 하고 자율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학습한 내용을 다른 로봇들과 서로 공유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죠. 결국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테슬라의 로봇 공장 비전을 완전히 빼앗아올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뿐만 아니라 바로 사족 보행 로봇 상용화에도 성과를 내고 있죠. 로봇 산업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평가도 이어졌죠. 결국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미 로봇 분야에
리더가 됐다. 자동차 제조 공장에 휴머노이드 도입은 인공지능 혁신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재 로봇 개발에 테슬라를 앞서고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지배적이에요. 로봇 산업이 초기 양산기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 장기적으로는 로봇의 인지, 판단, 수행, 이 과정에서 센서라든가 칩 부분, 또 배터리, 이런 인지 판단을 위한 부품 수요가 증가를 하겠지만요. 현 시점의 로봇은 아직 기능이 수행 중심인 만큼 내년까지는 바로 액추에이터와 액추에이터 하위 요소 부품에 대한 그 관심이 지속될 전망이에요. 글로벌 유력 부품사인 일본의 하모닉, 이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도 최근 실적 발표에서도 내년에는 휴머노이드향 수주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양산 준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자, 이 현대차가 2028년까지 미국의 연 3만 대 규모의 양산 공장을 구축할 계획이에요. 2030년 이때까지 국내 투자 계획에서 로봇 완성품 제조, 파운드리 공장 건립, 이런 로봇 부품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도 공표한 상태고, 그 또한 내년 1월에 바로 CES에서 로봇 기술 공개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죠.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에 로봇 산업 관련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상무부 대변인이 로봇공학과 첨단 제조업은 중요한 생산을 미국으로 되돌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밝혔죠. 자, 미국의 교통부도 올해 연내에 로봇공학 실무 그룹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를 하고 로봇의 광범위한 배포를 지원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나 연방 자금 지원을 바라고 있다. 또한 이 중국 산업의 이 보조금과 이 지식재산권 관행에 대응할 무역 정책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국제 로봇 연맹에 따르면 지난 2023년에 중국 공장에 설치된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에 달한다. 자, 미국의 4배 규모예요. 4배. 그 신규 설치량 역시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면서 독주하고 있다. 그래서 AI 다음은 로봇이라는 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첨단 로봇 공학이 제조뿐만 아니라 기술, 국가 안보, 또 국방의 응용, 공공안전 측면에서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이 인식되고 있다. 자, 이렇게 정책 모멘텀이 부각되자 미국 증시에서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 국내 증시에서도 로봇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